자, 그러면 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서버.js에서 저희가 설정을 이제 기존에 해놨던 거랑 좀 다르게 돼 있는 설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이 포트에 대한 이런 설정이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오전에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좀 뒤로 미루게 된 그 환경 변수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서버에서 예를 들어 지금은 이게 테스트를 할 때는 3000 포트에서 실행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 배포를 할 때에는 다른 포트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웹 서버로 구동을 원래 시키려면은 80번 포트에서 실행을 해야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제 바로 웹 서버로 바로 웹 서버로 이제 동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웹 서버 동작하는 우리 노드.js 서버 앞쪽에 다른 서버를 두고 이제 프록시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AWS를 쓴다면은 뭐 엘라스틱 빈스톡 같은 걸 세팅을 하고 거기에 노드.js를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저희 뭐 람다에 올려서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아무튼 API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애들은 80번 포트를 쓰지만 동작하는 노드.js는 다른 포트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8000, 8080, 8081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걸 쓰게 되는데, 코드를 그때그때 바꾸기는 좀 어려 그러니까 코드를 그때그때 바꾸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설정 값을 주입하는 것으로 내부의 동작을 다르게끔 하기 위해서 이 환경 변수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이거를 노드몬으로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걸 잠시 정지를 시키고 여기에 노드 서버.js 이렇게 실행을 할 건데,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앞에 포트를 직접 지정을 해가지고 포트로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1부터 0부터인가? 0부터 65,535번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100보다 작은 숫자는 그러니까 루트 권한이 있어야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상세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아무 숫자나 넣어보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100보다 큰 숫자로, 그래서 뭐 7777 같은 것이나 아니면은 좀 크게 5자리 숫자로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7만 번대는 안 되겠죠. 65,535번까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트를 7777로 설정을 하고서 노드 서버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자, 3000 포트가 아니라 7777 포트에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까도 이제 제가 기본 포트인 3000 포트로 계속 놓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거 실행을 하고 있을 때 이거를 실행을 했더니 이미 3000 포트가 사용 중이라서 실행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에러 메시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각각 좀 다른 포트를 좀 지정을 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동시에 한꺼번에 여러 개 돌려가지고 좀 편하게 작업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포트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 로컬에서 실행을 할 때 포트를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도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실제 이게 저희가 서버리스에 배포를 해가지고 람다 안에서 실행을 하게 된다. 그럼 람다에서는 보통 10,000번대의 포트인데, 그게 아무튼 한 가지 고정된 포트가 아니라 그 10,000번대의 포트가 이렇게 임시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게 실제 서버상에서 람다에서 실행이 될 때에도 람다 안에서 실행되는 어떤 환경 변수가 어떤 포트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버 JS가 아무튼 환경 변수에서 입력받은 값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포트를 실행을 하고, 만약에 입력받은 것이 없을 때에는 기본 값인 3000을 이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넣어주는 것들을 환경 변수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환경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유닉스 환경에서의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닉스, 리눅스, 그리고 맥, 여기에서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윈도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에서는 포트를 앞에서 이렇게 넣는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에서도 그러니까 윈도우에도 환경 변수라는 건 있지만은 터미널에서의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윈도우에서는 이제 그 윈도우에서도 이용을 하기 위해서 npm에 이제 크로스 env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이제 크로스 env를 뭐 크로스 env를 하게 되면은 크로스 env를 이렇게 앞에 붙인 다음에 뒤에 환경 변수들을 쭉 적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윈도우에서도 이 뒤에 있는 환경 변수들을 이제 유닉스 패턴으로 적힌 환경 변수지만 윈도우의 환경 변수에 잘 탑재를 시켜가지고 실행을 하고 아무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환경 변수를 좀 다루는 방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nv라는 이런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 .env라는 그 패키지가 있고요. 근데 이 .env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Node.js에 있는 패키지가 아니고 이 .env는 그 이 환경 변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의 모든 이제 서버 사이드 언어 뭐 PHP라든가 아니면 뭐 자바 쪽이라든가 뭐 파이썬이라든가 다 각각 그 .env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는 Node.js 상에서 동작하는 .env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env 같은 경우에 저희 마찬가지로 여기에 yan add 해가지고 .env에 대한 패키지를 이렇게 좀 추가를 해주고요. 자, .env에 대한 패키지를 좀 추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얘는 원래대로 이 노드몬 원래 실행하던 대로 실행을 이렇게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env인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으로 시작하는 .env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일을 환경 변수 역할을 저 파일이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env라는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서 넣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env에다가 예를 들어서 포트가 7777이다 라고 이렇게, 자 포트가 요 정도 해도 뒤에서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좀 키워드릴게요 나중에. 자 .env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에 포트 7777이라고 이렇게 넣어 놓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 놓고 이제 여기 서버.js 쪽에 가가지고요. 서버.js에 뭐 가급적이면 제일 앞쪽에다가 자 .env 파일을 이렇게 .env 패키지를 불러오고 그 안에 config라는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으로 .env 파일을 로드를 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드몬에 가보시면은요, 노드몬 실행되는 거 가보시면 얘가 7777 포트로 변경돼서 실행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env 안에 있는 것들을 자 17000번대 포트로 변경을 하면은 17000번대 포트로 변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 서버.js 살짝 변경해가지고 이거 재기동을 시키면은 얘가 17000 포트로 다시 실행이 되고 다시 7777로 포트 변경을 하고 재기동을 하면 재기동을 할 때마다 .env에 있는 설정들을 읽어와서 이쪽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외부에서 불러와야 되는
그러니까 환경 변수. 그래서 노드.js 상에서는 이 프로세스 밑에 있는 env라는 프로세스 밑에 있는 이 env를 env 안에서 그 환경 변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외부에 env 파일을 만들고 이 안에 환경 변수를 입력을 하는 걸로 이 환경 변수를 이제 가로채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이제 먼저 실행이 되고 .env가 불러져 오면서 .env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이 프로세스 안에 있는 env. 그러니까 사실 .env라는 것 자체가 이 환경 변수가 이 .env라는 거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아무튼 그 내용들을 가로채서 자 덮어 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환경 변수처럼 읽어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nv 파일은 왜 사용을 하는 거냐면요. 자, 결국은 이런 거죠. 제가 로컬에서는 7777 포트를 썼어요. 근데 서버에 올라가서는 서버에서 요구하는 다른 포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작업을 할 땐 여기 3000폰 제가 작업을 할 땐 여기 포트를 써놨다가 배포할 때는 다른 값으로 그때그때 코드를 바꿔가면서 배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env 파일을 만들어서 놓고 그런 다음에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그 git ignore 같은 것에 거에 설정을 해가지고 이 .env 파일은 그 git에 배포를 안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게 git에 이제 배포를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에이펙스 업으로 올리든 아니면은 now로 올리든 이런 것들을 다 예외 파일에 지정을 해가지고 이 env 파일은 안 올라가도록 해요. 그래서 서버에는 실제로는 얘가 없는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env라는 것 자체가 그런 환경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env 파일이 없다 그런 경우에 로드해야 되는 .env 파일이 없어요라고 이제 에러가 나면서 동작을 멈추는 게 아니라 있는 경우엔 사용을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기본 이제 그 시스템에서 넘어온 환경 변수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됐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패키지 제이슨에 노드문 실행하는 거 앞쪽에다가 자, 포트 8081라는 이런 환경 변수를 넣어 놓고요. 이러고 나서 얀데브를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보면은 환경 변수 선언된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env 로드를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 모든 것의 기본값이 없다면은 3000 포트를 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에 8081이 있죠. 8081 포트가 설정된 게 있고 .env는 제가 지금 파일을 삭제를 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로드를 시도를 한 얘는 이제 불러왔지만 불러줘온 .env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덮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 포트인 8081이 그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env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 포트를 다시 설정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불러오게 되면은 자, 기본 설정 받아온 게 있고 죄송해요. 제가 우선권을 반대로 설명을 했네요. 자, 기본으로 설정 아니다. 잠깐만요. 아닌데? 저도 이거 저도 쓸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네. .env 파일 여기 환경 설정에서 넣은 게 제일 우선권이 있고 .env가 이게 없고 .env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덮어 써지고 자, 그것마저도 없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기본값이 동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거 테스트를 하다 보니 이게 환경 변수가 이쪽에도 들어가고 .env에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보통은 이게 이제 .env가 그 로컬 쪽에서는 전부 이 .env 파일 쪽으로 해서 실행을 하게끔 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실행되는 것들은 이제 이 스타트 쪽의 스크립트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배포했던 것들 중에서는
업제이슨에 보면 업제이슨 안쪽에 저희가 그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넣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환경 변수를 입력을 하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nv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env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env 파일에 보통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게 서버 쪽에서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쪽 연결할 때 사용한 패스워드라든가 아니면은 AWS 그 액세스 키 말고 시크릿 키 있죠. 시크릿 키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보통 .env 안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env 파일 자체는 서버에 배포를 안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git ignore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런 그 파일명 패턴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그 보통 많이 사용되는 이름은 .env .example 이라는 이런 파일명으로 많이 만든 다음에 실제 여기 이제 값들을 이렇게 앞에 입력해야 되는 값만 두고 뒤에 값들은 비워둔 채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GitHub 상에다가 배포를 하고, 뭐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비워놓은 채 배포를 하고, 각각 로컬에서 이제 실행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이제 필요한 대로 넣어가지고 이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nv 부분들을 사실 저희는 뭐 비밀번호나 이런 거를 저장할 게 지금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뭐 포트 조정을 하시거나 뭐 그런 거를 하실 때는 환경 변수 뭐 매번 변경하거나 아니면 코드상에서 변경하느라 하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라고 요거에 관련된 것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이어베이스 계정 아직 안 만드신 분 없죠? 자, 파이어베이스 쪽 세팅하고 작업 차차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 가가지고요. 제일 먼저 firebase.google.com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페이지가 있고, 자, 오른쪽 위에 이제 콘솔로 이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콘솔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그 구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 계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본인 개인 계정하고 업무 계정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 두시잖아요. 파이어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 계정이랑 뭐 연결되어 있는 업무용 계정들이랑 전부 다 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이제 개인 계정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작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기본 로그인이 회사고 나는 서브로 개인 계정을 쓰는데 나는 개인 쪽에다가 이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 계정 전환된 부분들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생성하시고 싶은 계정에다가 세팅해 놓고서 하시고,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는 간단하게 그냥 글쓰기 같은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뭐 소셜 미디어인데 정말 간단하게 뭐 트위터 같은 형태가 되지 싶은데 트위터보다도 기능이 더 적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미니 SNS라고 할까요? 미니 SNS라는 이름으로 저는 만들어 볼게요. 뭐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 이름 자체가 중요하진 않고 이 이름은 각자 다 다르게 아이디 같은 것들 고유 밑에 이제 생성되는 고유 키들이 다 각자 생성이 되기 때문에 뭐 이름이 겹치는 것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선택하시고, 자 애널리틱스 기본으로 사용하고 뭐 이거는 뭐 보통 사용을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을 하고, 자 애널리틱스 뭐 계정 만들라고 할 때 여기 이제 뭐 새 계정 만들어 가지고 하셔도 돼요. 새 계정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저는 코드랩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애널리틱스 위치 뭐
변경을 안 해도 사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가급적이면 정확한 데이터 집계를 위해서 위치는 대한민국으로 설정을 하고, 자 밑에 약관들 동의하시고 프로젝트 생성하시면은 약간의 생성 시간이 소요가 되고 생성이 됩니다. 자 완료가 되면은 자 파이어베이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프리티어로 제공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그 개발 그러니까 뭔가 편의성이 있게끔 서비스 형태로 그러니까 제공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할 때에도 뭐 서버를 생성을 하고 뭐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 없이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겠다라고 체크만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뭐 인증, 특히 뭐 인증 같은 경우에도 인증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인증, 뭐 소셜 로그인이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뭐 그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래 이제 뭐 품질이나 뭐 이런 쪽에 가서 보면은 품질 쪽에 특히 그 크래실리틱스라고 있는데, 크래실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사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 쪽에다가 설치를 해두면은 앱이 이제 비정상 종료가 됐을 때 비정상 종료가 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인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안 쓰면 못 쓰는 기능들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워낙에 편리하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앱에서만 사용되는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앱 개발에 대한 지원 도구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iOS 쪽이 이제 주된 서비스 대상이기는 한데, 웹도 일단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플랫폼이고, 다만 이제 웹에서는 이제 그 앱 전용으로 지원이 되는 이제 뭐 크래실리틱스라든가 뭐 그런 몇몇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그 앱 전용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웹에서도 이용 가능한 뭐 인증 데이터베이스 뭐 그런 것들은 전부 웹에서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호스팅이라고 제공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호스팅은 이제 저희가 저번에 작업을 했었던 GitHub 페이지스처럼 이거 스태틱한 리소스만 가지고서 사이트를 만든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 스태틱한 호스팅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앱을 만들었고 파이어베이스 연동해가지고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앱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앱을 만들었으면은 앱 이제 홍보하는 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앱을 만들고 앱 홍보하는 페이지들을 만든다.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호스팅에다가 이제 그 스태틱한 파일들을 올려가지고 안내하는 파일들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그런 호스팅 서비스고요. 이제 이 호스팅 쪽에는 어떤 그 서버 사이드 언어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좀 단순 파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펑션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람다랑 같은, 여기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동작하는 코드를 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조합을 하면은 스태틱한 파일들은 전부 호스팅해 놓고, 그런 다음에 뭔가 조금 API 처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펑션에 넣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아무튼 파이어베이스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팅이나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앱에 뭔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별도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것들이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로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뭐 이렇게 그 뭐 세상에 공짜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뭐 무제한으로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는 아니고 인증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과금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그 구간별 요금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뭔가 사용자들이 실제적으로 막 늘어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가능한 수치들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뭘 좀 만들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 몇 번 했더니 갑자기 뭐 과금 구간에 들어갔다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이 빡빡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그 뭐 과금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튼 이거를 토익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실 프로덕트에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때는 뭐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확인을 좀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중에서 자, 다음 시간에는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중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파이어스토어라고 제공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 밑에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라고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이어스토어하고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뭐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툴들은 아니고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라고 예전에 서비스가 되고 있다가 이제 그거의 상위 버전으로 파이어스토어가 이제 나오게 된 거라서 파이어스토어가 거의 대부분의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존에 있던 API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여전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더 상위 버전으로 만들어진 파이어스토어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 파이어스토어를 이렇게 만들고 자, 최종적으로 배포를 하실 때는 잠금 모드로 하셔야지 돼요. 잠금 모드로 하셔야 되고 테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모드로 이거를 만들게 되면은 읽고 쓰기가 누구나 다 가능해져 가지고 이제 이 키만 이제 키만 얻을 수가 있으면 키만 얻어낼 수가 있으면은 그 키를 가지고서 누구나 읽고 쓰고를 다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실 때는 요걸로 이제 개발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잠금 모드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잠금 모드는 읽기 쓰기가 다 잠겨 있어요. 근데 읽기 쓰기가 다 잠기면은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고 나중에는 이제 읽기는 풀고 쓰기는 잠근 형태로 제일 많이 씁니다. 뭐 그 상황마다 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읽기는 풀어놓고 쓰기는 잠궈가지고 쓰는 경우가 제일 많고 처음에는 테스트 모드로 해놓고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파이어스토어 위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경고가 되게 굉장히 강렬하게 나왔는데 이 경고가 강렬하게 나온 건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변경을 하시려면 새로 만드셔야지 이 리전은 나중엔 변경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리전들이 쭉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자세히 알아보기 쪽에 가 보시면은 리전 각각의 리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아 리전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시아 리전에는 크게 아시아 사우스가 이제 인도 뭄바이고요. 아시아 이스트 2가 홍콩 그리고 아시아 노스 이스트 1, 2 있는 게 각각 도쿄하고 오사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는 도쿄 쪽 아니면은 오사카 쪽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자, 도쿄 쪽에 있는 리전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리전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제일 가까운 게 US 웨스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서울 리전도 빨리 생기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도쿄 리전 아니면 오사카 리전으로 일단은 도쿄 리전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쿄 리전과 오사카 리전의 차이라면은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게 서울 쪽 센터가 있는 게 있고 부산 쪽 센터가 있는 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선택하게 되면은 보통 서울 부산 선택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주로 주요 메인 망들이 다 수도 지역 관통을 해가지고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튼 도쿄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자, 생성까지만 하고 나면은 콘솔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코드에서 할 거기 때문에 생성까지만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프로젝트 오버뷰 쪽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아직 생성을 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생성되는 동안에 제가 설명할 거니까 생성 다 하시고 나서 프로젝트 오버뷰로 넘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지금은 이게 iOS, 안드로이드, 웹, 그리고 번외로 있는 유니티까지 중에서 아무것도 사용하는 게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iOS에서 적용을 할 때는 iOS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설정 같은 거 하신 다음에 뭐 구성 파일도 다운로드 받고 이런 작업들을 쭉 거칩니다.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설정 같은 거 하고 나면은 구성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웹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더 간략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앱 닉네임 같은 거 설정만 좀 하고 나서 바로 이제 SDK 추가하는 식으로 추가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이어베이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이 웹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얘기하는 SPA를 만들기 위해서 크리트 리액트 앱을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는 것처럼 넥스트 프로젝트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외에 그냥 정말 웹팩이나 뭐 바벨 같은 그런 그 번들링하고 트랜스파일 하는 과정 거치지 않고 순수 그냥 자바스크립트에다가 그러니까 바닐라 JS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에서도 가능하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설명은 기본적으로는 그 바닐라 JS에서의 그러니까 헤드 태그에다가 스크립트 태그 이용해가지고 삽입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기준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진행을 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을 일부만 빼다가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아무튼 여기에 이제 앱 등록하는 데에다가 뭐 지금쯤이면 세팅이 다 되셨겠죠? 파이어 스토어가. 자, 그러면은 여기 프로젝트 오버뷰 누르셔가지고 프로젝트 메인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 웹, 웹 플랫폼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가 뭐 미니 SNS라고 이름을 넣어서 생성이 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이 코드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코드는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이 스크립트를 상단에 로드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할 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진 않을 거고 저희는 그 npm에도 파이어베이스 공식 스토어가 이그 공식 그 저장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npm에 있는 파이어베이스 공식을 사용을 할 거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컴피그 이 설정 파일 부분들은 여기 있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랑 그리고
실제 로드를 이제 이런 스크립트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불러오든 아니면 npm에서 있는 걸 불러오든 최종적으로는 파이어베이스의 initialize app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그 함수 안쪽에 이제 이 컨피그를 전달을 하는 것으로 초기화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만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복사를 해 오고요. 자, 쭉 복사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만약에 닫아가지고 닫아놓고서 그 저 파일들을 저 코드 내용을 내가 따로 복사를 안 했거나 복사를 해놨는데 그거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언제든지 이 앱 쪽에서 이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웹 플랫폼에 있는 자, 설정 쪽에 가시면은요, 이 설정 쪽에서 이 코드는 다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복사를 해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아예 저희가 신규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그냥 커스텀 서버에다 할까? 아니에요. 그래도 신규로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제가 자, 크리트 넥스트 앱 해가지고 이름을 미니 SNS라는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뭐 성공을 못 하셨는데 뭐 이거를 받아서는 확인을 했고 근데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세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뭐 그냥 받아서 보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무튼 여기 이제 이거를 불러왔고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파이어베이스 관련된 것들을 좀 모아 놓으려고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작성을 해서 이 안에 자 이름을 파이어베이스 config.js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기본 자, 익스포트 디폴트 해서 이 JS 파일을 통째로 이 JS 오브젝트를 통째로 이렇게 익스포트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별도로 파일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Git에서 이제 예외 파일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거를 Git에다가 안 올릴 거예요. 왜냐면은 퍼블릭으로 만들어져 있는 레포지토리에 이런 키 파일들이 올라오면 깃허브에서 경고 메일이 옵니다. 경고 메일이 오고 가끔 이제 임의로 이제 지금 이게 노출이 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막 그런 식으로 안내가 오고 아무튼 안내가 오고서는 뭐 뭐야 임시로 막 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든가 뭐 그런 좀 귀찮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올릴 거예요. 안 올릴 거고 이걸 항상 이렇게 외부에서 로드를 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쓰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에 저희가 좀 복습하는 기분으로 앞에 있는 거 하나씩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패키지 추가를 좀 코어.js 사용을 할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자, 코어.js, CORS, 라우터, 바디 전부 다 설치를 하고 노드몬도 설치를 좀 해주고 자, 서버.js 파일 생성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키지에다가 .dmv는 필요하면 추가하기로 지금은 안 넣을게요. 여기에 이제 노드몬 server.js 하고 execution 옵션을 넣어놓고요. 여기 스타트 명령은 그냥 node server.js인데 보통 여기 많이 넣는 게 프로덕션을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로 넣는 거를 넣어주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최근에는 배포하는 뭐 업이든 뭐 나우든 배포하는 쪽에서 자동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도 왠지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앞에 환경 변수를 넣어줘라라고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관리적으로 그냥 저희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얀 데브 했을 때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실행이 돼서 생성한 애가 접속이 되는 상태로 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복습하시는 기본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시고, 자, 20분까지만 세팅을 해보고 20분에 제가 20분까지 세팅하고 나서 제가 이 파일 올려드리고 아니에요. 올려드린 거 다시 받아가지고 설치하시는 시간도 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받아서 보실 분들은 받으셔가지고 저기 얀 인스톨이랑 하신 다음에 요거 내용 이어서 하는 거는 2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그노가 없었구나.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기드그노 안쪽에다가 컴피그라고 블록을 하나 더 만들어서 파이어베이스 config JS를 좀 예외 파일로 같이 두고 이렇게 해서 자, 세팅이 되셨거나 아니면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되신 상태이실 거고, 자, 그러면은 이 뒤에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지금 복사해온 이 코드 가지고서 세팅을 하는 그 부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받아가지고 세팅하신 분들은 이 파이어베이스 config라는 파일이 없을 거예요. 이 파일을 생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깃에다가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어베이스 디렉토리 안에다, 그래서 지금 이 디렉토리 자체가 안 만들어지신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파일을 만드실 때 디렉토리까지 만드시고서 그 안에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파이어베이스 app.js라고 파일을 하나 신규로 생성을 하고요. 저희가 계속 아직 파이어베이스 설치를 안 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npm에 파이어베이스 공식 저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냥 파이어베이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자, yan add firebase만 해주시면은 설치는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잠깐만요. 제가 잘못된 경로에서 설치를 할 뻔했어요. 자, 파이어베이스를 yan add firebase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이제 그 여기 공식 문서, 공식 패키지 상에 npm 파이어베이스 기본 설정하는 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자,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파이어베이스 from 파이어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근데 어느 쪽으로 하시든지 간에 이거를 실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 파이어베이스 실제 실행을 했을 때에는 이게 이제 개발용으로는 그렇게 써도 실제 프로덕션 할 때는 용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쓰지 말아라라고 이제 경고 메시지가,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추천을 하는 그 방법은 그 이제 그 배포 같은 거를 위해서 용량을 최적화하는 그런 추천하는 방법은 이걸 이제 파이어베이스 안에 네, 파이어베이스 안에서 앱이라는 거를 따로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파이어베이스 안에 파이어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뭐 파이어베이스 안에 오스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추가로 로드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에 파이어베이스에 이니셜라이즈 앱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설정 파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익스포트 디폴트 해가지고 앱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설정 불러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익스포트를 해놨던 파이어베이스 컴피그를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이니셜라이즈 앱 하는 데다가 넣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파이어베이스 앱 같은 경우에는 이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반드시 그 이니셜라이즈를 한 번만 실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한 번 이니셜라이즈가 됐는데 재호출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재호출을 했을 때는 이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서 익스포트를 해 놓는다는 거는 다른 쪽에서 이제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건데, 임포트가 두 군데 이상 됐을 때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중복 호출이 되게 되면은 오류 메시지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들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앱을 선언을 해가지고 자, 이 앱에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를 시도를 해서 자,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을 때에는 그걸 이렇게 호출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에 앱을 이렇게 호출을 하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은 에러가 나지 않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서 근데 파일도 따로 분리를 해서 필요한 곳에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임포트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어디서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이걸 어디서 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지금은 이거를 뭐 찍어볼 만한 게 저 페이지 안쪽 아니면은 이쪽 이제 서버 JS 쪽인데 저희가 서버 JS 쪽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으니 저희가 이 서버 JS에 자 익스포트로 만든 거고 여기서 임포트를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좀 구조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파이어베이스 앱을 require로 해서 파이어베이스 안에 파이어베이스 앱으로 이렇게 로드를 해서 콘솔에 로그해서 파이어베이스 앱을 이렇게 로그를 찍어 보시면 자, 제가 이걸 실행한 노드문이 어디 있을까요? 여긴가? 아직 실행을 안 했나? 실행을 아직 제가 이걸 반대로 하는 게 낫겠네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 여기 모듈에 익스포트 해놓은 건 임포트로 부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바벨 세팅을 해야 되니까 요거 내용을 임포트 그 require 하는 걸로 조금 변경을 해서 여기 파이어베이스에 앱을 이렇게 로드를 하고 그런 다음에 require에서 파이어베이스 안에 파이어스토어를 require를 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제가 주석으로 남겨놓은 것도 다시 이렇게 변경을 좀 하고 여기에 이제 모듈에 익스포트 해가지고 이 앱을 익스포트 하는 걸로 변경을 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또 어디서 적어놨지? 아, 제가 여기 컴피그도 지금 익스포트로 해놨죠. 이거 아예 처음부터 맞출걸. 이것도 이제 모듈 익스포트로 해가지고 전부 다 모듈로 해가지고만 자 모듈 익스포트로만 해가지고 구성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찍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오랜만에 이거 그 파이어베이스 아니 그 넥스트.js의 페이지스의 인덱스 쪽 가가지고요. 여기 인덱스는 이제 저희 계속 오늘 하루 종일 프론트엔드 만졌는데 이쪽은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잖아요. 하루 종일 백엔드를 만졌고 이건 프론트엔드잖아요. 그래서 이쪽 프론트엔드에서도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자, 자 이렇게 찍어서 이쪽에서도 이름을 맞출게요. 파이어베이스 앱으로 맞춰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지금 아무튼 이쪽에 있는 이쪽에서 실행을 하는 것들도
이쪽에서 실행을 하는 것들도 결국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영향을 초기 한번 로드할 때는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게 이제 로그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찍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세팅을 하면은 기존 페이지스 쪽에서 저희는 오늘 페이지스 쪽에서도 사용을 할 거고 백엔드 코드에서도 사용을 할 건데 아무튼 양쪽에서 모두 확인을 하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일단 요거 로그 찍는 부분들은 조금 지금 저 로그가 계속 저렇게 찍히면 저희가 작업할 때마다 저게 나와가지고 좀 번거로우니까 좀 이렇게 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서버 JS에서 한번 로드 되고 그런 다음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 돌 때 한 번 더 임포트가 될 텐데 근데 어느 쪽에서 이제 임포트가 되든지 간에 에러 메시지 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로그가 다 찍히는 요 상태까지 확인이 되면은 파이어베이스 기본 세팅 돼 가지고 불러오는 것까지 문제가 없이 작업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한 거를 좀 올려놓고 자, 세팅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올려놓은 거 세팅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하시고 안 올라간 파일은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 있는 거는 본인 거 갖다가 넣어서 하세요. 본인 거 넣어가지고 하시면 되고 어차피 저는 요거 이제 항상 수업 끝나고 나면 키들을 삭제를 해가지고 뭐 나중에는 어차피 제 키를 가지고 계셔도 쓰실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좀 해보시고 저 이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아직 못하신 분들은 마저 세팅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성한 파이어스토어 이용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